당에게 당한 당신을 위해 건강 썰개자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치과 전문의 김진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진석입니다. 당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입속 건강에도 치명적인가요? 네, 당은 입속 건강과도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라고 하고 성인 4분의 1 정도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거든요. 오, 그럼 성인의 약 40%가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던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정도는 당과 당뇨와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7초에 1명 정도는 당뇨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20초에 1명 정도는 다리를 절단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다리를 절단까지요? 네. 와, 이게 당뇨병이 엄청 심각한 것 당뇨는 같아요. 정말 무서운 질병이고 네. 심지어 그 혈관이 있는 부위라면은 어디든지 치명적인 합병증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입속 안에도 혈관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치명적인 건가요? 그렇죠. 입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뇨병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는데 상태가 상태가 심하신 거예요. 저도 치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환자분들을 보는데 당뇨병 앓고 나서 양치를 하시다가 그냥 이가 하나씩 툭툭 빠지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있던 치아들이 모두 다 빠지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치아가 다 빠지게 되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따님 식사하실 때마다 음식을 매 끼니마다 잘게 잘라가지고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틀니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틀니도 좀 힘들었는데 정말 그런 분을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사례로 들으니까 정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당뇨로 인한 치주 질환을 겪는 분들이 많은가요? 실제로 당뇨를 원인으로 알고 치과를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치과 치료를 받거나 양치를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자세한 검사를 해서 원인이 당뇨라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당뇨를 확인할 수 있는 입속 증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혀가 보내는 그 당뇨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혀는 혈관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데 혀에 노란 설태나 백태가 자주 끼고 양치질로도 잘 닦이지 않는다면 혈액순환 저하로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관성에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에 노란 설태가 있다면 이미 당뇨이거나 당뇨를 의심해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저 주변에도 이런 사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벌써 당뇨였구나. 그쵸? 알려줘야겠어요. 당뇨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입냄새가 난다는 건데 어떤 환자분께서는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양치질을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 입에서 단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과도한 양치질, 특히나 잇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양치질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단내가 나셔가지고 못 참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당뇨가 심해지면 약간 그런 단내가 입에서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케톤, 당이 케톤으로 많이 전환되면 아세톤 냄새도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을 견디기 힘들게 할 수 있죠.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신체의 어떤 조절 과정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혈당 대사 과정에서 불순물인 케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케톤은 아세톤과 냄새가 비슷하고 근데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날 정도라면은 이미 혈당을 조절하는 게 많이 망가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안쪽에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침이 마르면 세균도 늘어나나요? 아, 그쵸. 그 입마름은 당뇨를 확인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입마름이 생기면은 충치가 잘 생기고 치주 질환에도 잘 이완이 됩니다. 네, 사실 입마름과 구강환경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당뇨로 인해서 입마름이 생기면은
치아들이 굉장히 충치가 생기기 쉬워져요. 침이 이제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치로부터 치아들을 많이 보호해 주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충치가 잘 생기고 그리고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치주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입속이 아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입마름, 그리고 통증, 아픔, 매일매일 이런 걸 겪을 거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당뇨가 치주 질환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치주 질환도 당뇨를 유발합니다. 그럼 완전히 악순환인 거네요?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 네. 치주 질환에서 이제 혈당 조절을 방해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염증이 다시 이제 당뇨를 유발하게 되고 당뇨를 또 촉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식물을 씻기 어려워가지고 네.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주로 단당류와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네. 더 이제 중증으로 치주 질환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 썰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MZ들 사이에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 그 중에서 식사 전에 양배추 3장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요즘 MZ들이 참 똑똑해요. 맞습니다. 그 양배추를 섭취하게 되면은 네. 혈당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네. 또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식사 전 꼭 양배추 3장 한번 섭취해 보세요. 네, 저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어요. 네. 질문이 또 있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설탕을 아예 끊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제로 음료나 대체 감미료에 눈을 뜨고 있어요. 실제로 제로가 맞는 걸까요? 실제로 당이 줄거나 몸에 해롭지는 않은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제로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요. 실제 설탕보다 제로 음료나 대체 감미료가 당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어떻게 줄였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대체 감미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원재료를 이제 자연에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화학 성분들을 인공적으로 혼합해가지고 대체 감미료를 만들어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그럼 인공적으로 혼합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몸에 좋지 않은 건가요?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인공화학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이거를 소화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화학 성분 폭탄을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원장님, 대체 감미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체 감미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네. 거의 다 이제 체외로 배출돼가지고 혈당을 높이지 않고 또 인슐린 분비까지 촉진하는 에리스리톨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인 스테비아가 있습니다. 이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200~300배 단데 칼로리를 높이지 않고 이제 혈당에도 영향이 네. 없어서 매우 좋고 또 이 스테비아는 포도당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충치 원인균의 이제 먹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강 건강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대신 제품에 이런 천연 감미료와 함께 해로운 대체 당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성분표 머리에 입력해야겠어요. 알면 할수록 몰랐던 당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꿀팁들 정말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에 당한 당신을 위해 건강 썰개자들이 찾아오겠습니다.